40년 전 사라진 5살 아이. 강경수. 매일 밤 산골 마을을 찢는 백구의 애절한 울음소리.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울음과 함께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여기 경수라는 애 찾으십니까? 당신이 우리 경수인가요?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는 친자 관계 없음. 그런데 40년 전 그날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경수는 너 혼자 낳은 거 아니지 않냐? 과연 이 남자는 정말 경수일까요? 백구는 왜 울었을까요? 그리고 40년 전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수야, 엄마가 꼭 찾을게. 백구의 울음, 그리고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됩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마을,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있는 새벽 6시입니다. 75세의 강춘자는 오늘도 어김없이 지게를 등에 지고 산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그리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흐르는 구슬땀이 그녀의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죠. 아이고, 오늘도 도라지가 잘 캐졌네. 강춘자는 혼잣말을 하며 흙을 털어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약초할매라고 부르지만 정작 그녀는 약초를 캐는 것보다 더 간절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경수는 꼭 돌아온다. 그놈이 마지막으로 불러준 엄마 그 소리 잊을 수가 없지. 강춘자는 도라지를 캐면서도 계속 중얼거립니다. 40년 전 5살 난 아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도 이렇게 맑은 날이었습니다. 경수는 마루에서 개구리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강춘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잠깐, 정말 잠깐 눈을 돌린 사이에 경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경찰도 나섰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꼭 찾을게. 꼭 찾아서 안아줄게. 강춘자는 매일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엔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전국의 고아원을 찾아다니고 실종아동 포스터를 붙이며 온 동네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식어갔고 급기야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해라며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춘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산에 올라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낯선 사람이 마을에 오면 유심히 바라보곤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강춘자의 집 마당에는 하얀 털애기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맞이합니다. 이름은 복실이입니다. 언제부턴가 강춘자 곁에 나타나서 함께 지내고 있는 개죠. 복실이는 강춘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복실아, 오늘도 수고했다. 강춘자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복실이가 낳은 새끼들 중에 이상한 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새끼들은 모두 엄마를 따라 얌전히 지내는데 유독 그 새끼만은 밤이 되면 하늘을 바라보며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저 새끼는 왜 저러는 거야? 강춘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새끼를 바라봅니다. 작고 까만 그 새끼는 다른 새끼들과 달리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죠. 밤이 되면 그 새끼의 울음소리가 산골 마을 전체를 울려 퍼집니다. 애절하고 구슬픈 그 울음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춘자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저 새끼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강춘자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40년 동안 경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저 작은 새끼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새끼의 울음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애절하고 더 간절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강춘자는 마루에 나와 앉아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강춘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또다시 경수를 떠올렸습니다. 저 별들 중에 경수가 바라보고 있는 별도 있을까요? 혹시 경수도 지금 이 순간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을까요? 경수야, 엄마는 여기 있다. 언제까지라도 기다릴 테니까 꼭 돌아와라. 강춘자는 별을 향해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새끼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강춘자의 마음을 대신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새끼의 울음소리가 평소보다 더욱 날카롭게 산골 마을을 찢고 있었습니다. 강춘자는 잠들지 못하고 마루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고 마을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새끼는 왜 이렇게 울어대는 거야? 강춘자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복실이와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복실이도 새끼들도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며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마을 입구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이런 깊은 밤에 누가 이 외진 산골 마을을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강춘자는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낡은 청재킷을 입고 발목에는 흑투성이 고무신을 신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어 보였고 머리카락은 반쯤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남자는 강춘자의 집 앞에 서더니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강춘자는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강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저 강춘자를 바라볼 뿐이었죠. 몇 분이 지나서야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여기 경수라는 애 찾으십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말을 이제야 겨우 꺼내는 것 같았죠. 강춘자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수, 40년 동안 그 이름을 부르며 기다려온 바로 그 이름을 이 낯선 남자가 어떻게 알고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누구세요? 강춘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강춘자는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저는 혹시 경수일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말에 강춘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40년 동안 기다려온 아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마을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깊은 밤에 생긴 일이지만 산골 마을에서는 작은 소리도 금세 퍼지기 마련입니다. 이웃집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춘자 할매, 무슨 일이에요? 마을 이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강춘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남자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더욱 위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서울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남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몇 달 전에 한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혹시 경상북도 이 마을에서 사라진 강경수라는 아이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습니다. 강춘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경수일까요?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5살 아이가 이제는 45살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집을 찾아왔어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편지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복실이가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에는 낯선 사람을 경계하던 복실이가 남자의 손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까만 새끼도 남자 곁으로 와서 조용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네요. 개들이 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강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의 직감이 사람보다 더 정확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강춘자와 남자는 여전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경수인가요? 강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오는 길에 계속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가 저를 안고 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강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혹시 정말일까요? 40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이 정말로 일어난 걸까요? 그날 밤을 지새운 강춘자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도 계속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정말 경수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자신을 속이려는 사기꾼일까요? 아침이 되자 마을은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어젯밤 일이 금세 온 마을에 퍼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춘자의 집 앞을 지나가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춘자 할매, 정말 경수 맞나? 40년 만에 나타나다니 믿기지 않네. 근데 닮긴 닮았어.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강춘자는 그 남자를 마루에 앉혀두고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자는 젓가락을 잡는 모습이나 밥을 먹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어릴 때 자신이 가르쳐준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강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젓가락을 놓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자랐지만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꾸던 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떤 꿈이었나요? 강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산이 보이는 작은 집에서 어떤 여자가 저를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경수야, 밥 먹어라 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강춘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경수가 맞는 것일까요?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춘자 할매, 이런 중요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확실히 해야 해. 이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만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강춘자가 물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 요즘은 그런 검사로 확실히 알 수 있다더라고.
유전자 검사. 강춘자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긴 했지만 직접 해볼 생각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마을 보건소에서 몰래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거든요.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걸린다고 하네. 이장이 말했습니다. 강춘자는 그 며칠이 몇 년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남자는 강춘자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지켜보았지만 강춘자는 일단 그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경수라면 쫓아낼 수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집안 곳곳을 살펴보며 뭔가 기억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마루 끝에 있는 작은 흠집을 보며 오랫동안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이 흠집, 어떻게 생긴 거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강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흠집은 40년 전 경수가 장난감을 떨어뜨려서 생긴 것이었거든요. 그건 옛날에 생긴 거야. 강춘자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뭔가 익숙해요. 이 집 전체가 낯설지 않습니다. 산에 오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춘자가 약초를 캐러 가면 남자도 따라왔는데 신기하게도 약초를 잘 알아보았습니다. 도라지, 더덕, 산삼까지 구별할 줄 알았거든요. 미국에서 이런 걸 배웠나요? 강춘자가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알겠어요. 이상하게 기억나는 것 같아요. 가장 놀라운 것은 복실이와 새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그 까만 새끼는 남자가 오고 나서부터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밤에 울지도 않고 남자 곁에서 얌전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저한테 이렇게 잘 따르다니. 남자가 새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강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동물들의 직감이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남자는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강춘자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 풍경이 꿈에서 본 것과 똑같아요.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 꾸던 꿈 말입니다. 이 산, 이 하늘, 모든 게 똑같아요. 강춘자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집, 정말 편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리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그 말을 들은 강춘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경수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간절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까요? 이 창문 소리도 익숙합니다. 남자가 창문을 열고 닫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까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강춘자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과연 자신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며칠 후면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강춘자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유전자 검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강춘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텐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남자가 정말 경수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라도 아니라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김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올해 85세인 순덕 할머니는 평소에는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분이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강춘자의 집까지 온 것입니다. 순덕 할머니,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강춘자가 놀라며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죠. 춘자야, 이제 그만해라. 순덕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애, 너 혼자 나온 거 아니지 않냐? 강춘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순덕 할머니는 가져온 보따리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봐라. 순덕 할머니가 편지를 강춘자에게 내밀었습니다. 강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명숙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그 이름을 본 순간 강춘자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40년 전 마을에 잠깐 머물렀던 젊은 여자였습니다. 미혼모였던 명숙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을 떠났었죠. 편지를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경수가 사실은 명숙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명숙이 혼자 키우기 어려워하자 강춘자가 불쌍하다며 대신 키워주겠다고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강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때 너도 어렸으니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하지만 경수는 명숙이가 낳은 아이야. 너는 그냥 키워준 거였어. 강춘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입니까? 그럼 경수가 사라진 그날은? 강춘자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명숙이가 찾아왔었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지. 너는 반대했고 둘이 크게 싸웠어. 그러고 나서 경수가 사라진 거야. 강춘자는 그제야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갑자기 나타나서 경수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기억났습니다. 경수는 이미 자신에게는 친아들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명숙이가 경수를 데려간 거예요? 강춘자가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명숙이도 경수도 사라져버렸으니까. 강춘자는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수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자신이 그 사실을 잊고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온 그 사람은? 강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설사 경수가 맞다고 해도 너와는 친자 관계가 아니야. 그 순간 남자가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강춘자와 순덕 할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춘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순덕 할머니가 남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혹시 당신이 정말 경수라고 해도 춘자와는 친자 관계가 아니야. 경수는 다른 사람의 아이였어.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남자가 물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편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명숙이라는 여자가 너의 친어머니야. 하지만 그 여자는 오래전에 죽었어. 강춘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40년 동안 자신이 품어왔던 그리움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수에 대한 사랑은 가짜였던 걸까요? 하지만 할머니,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이분이 어머니예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분의 목소리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어릴 때 춘자가 키워줬기 때문이야. 하지만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려 있었습니다. 춘자 할매, 결과가 나왔어요. 이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강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그 안에는 어떤 답이 들어있을까요? 강춘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이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손길이 너무나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자 관계 없음. 강춘자와 그 남자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친자 관계 없음. 강춘자가 그 글자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말한 것이 맞았습니다. 경수는 애초에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었고 그 남자 역시 경수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는 그 결과를 보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저도 어딘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그럼 그 사람은 대체 누구인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순덕 할머니가 갑자기 남자의 어깨를 자세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산에서 일을 하다가 옷이 젖어서 갈아입으려고 청재킷을 벗었는데 왼쪽 어깨에 길다란 흉터가 보였거든요. 잠깐만. 순덕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흉터, 어떻게 생긴 거야? 남자는 어깨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유리병에 찔려서 생긴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요. 순덕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강춘자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자야, 너 그거 기억하지 않냐? 경수가 넘어져서 유리병에 찔렸던 일 말이야. 강춘자의 기억이 번개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경수가 4살 때 마당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깨진 유리병에 왼쪽 어깨를 찔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피가 너무 많이 나서 마을 보건소로 급히 데려가 꿰맸었죠. 정확히 지금 남자의 흉터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설마. 강춘자가 남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친자 관계가 없다고 나왔지만 그 흉터는 분명히 경수의 것과 같았습니다. 이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럼 검사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순덕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춘자야, 혹시 그때 경찰이 기록했던 유괴범의 인상착에 기억나냐? 강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 작고 뚱뚱한 남자였다고 했지요. 그리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그리고 명숙이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어디였지? 순덕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강춘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명숙이 경수를 데리고 서울로 떠났다는 목격담이 있었거든요. 순덕 할머니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춘자야, 내가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이야기가 있어.
명숙이가 서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함께 나온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어. 무슨 이야기요? 강춘자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명숙이가 돈에 쪼들려서 경수를 팔려고 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중간에 사고가 났고 명숙이는 죽고 경수는 고아원으로 갔다는 거야.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숙이 경수를 인신매매하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아원에 온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다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맞네. 명숙이가 경수를 데리고 서울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그래서 경수는 고아원으로 간 거고. 그럼 이 사람이 정말 경수라는 말씀이세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흉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유전자 검사에서는 왜 친자 관계가 없다고 나온 걸까? 순덕 할머니도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강춘자가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 말했습니다. 아, 경수가 제 친아들이 아니었으니까 당연히 친자 관계가 없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경수는 애초에 명숙의 아이였고 강춘자가 키워준 것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 관계가 없다고 나오는 것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정말 경수인 거네요? 이장이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어깨 흉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 흉터가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했어요. 이제야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강춘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경수가 친아들이 아니었다는 충격, 그리고 그 경수가 실제로 돌아왔다는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경수가 맞는 거네요? 강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저는 강경수입니다. 오랫동안 찾던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더 큰 비밀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명숙이 왜 경수를 팔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사고는 정말 우연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춘자야, 이제 진실을 모두 알았으니 마음 편히 가져라. 경수가 누구의 아들이든 너는 그 애의 진짜 어머니야. 강춘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었을까요? 진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지만 강춘자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경수가 돌아온 것은 기쁘지만 동시에 40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분이었거든요. 경수는 친아들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경수는 그 후로도 계속 강춘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4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수는 마루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린 시절과 똑같아서 강춘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경수야, 뭘 생각하고 있니? 강춘자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돌려 강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경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쩌면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강춘자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니? 경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곳이 정말 제가 자란 곳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불러보고 싶었어요.
어머니라고. 강춘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수가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보니 더욱 안타까웠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강춘자가 물었습니다. 경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경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받은 학대, 끝없는 외로움,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혼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강춘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동안 경수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입양 부모들은 저를 사랑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거니? 강춘자가 물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를 받았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진짜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또 실망하게 될까 봐서요. 경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와서 처음으로 집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비록 확실하지 않지만 여기서만큼은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강춘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경수가 이곳에서 편안함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기억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여자가 저를 안고 울면서 했던 말이 기억나요. 무슨 말이었니? 강춘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경수야, 엄마가 꼭 찾을게. 꼭 찾아서 안아줄게. 경수가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머니 목소리와 같아요. 강춘자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자신이 40년 전에 경수에게 했던 말이었거든요. 경수가 사라진 그날 마지막으로 했던 약속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기억이 있니? 강춘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기억만이 저를 지탱해준 유일한 것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그 목소리를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강춘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수를 끌어안으며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경수도 강춘자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어머니의 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확신해요. 경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제가 어머니를 필요로 하고 어머니도 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강춘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경수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강춘자가 경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40년 동안 혼자 견뎌내신 어머니를 이제는 제가 보살펴 드릴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이야기, 서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복실이와 새끼들도 두 사람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그 까만 새끼는 경수의 무릎에 올라가서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다 마친 것처럼요. 저 새끼가 저를 불러온 건가요? 경수가 새끼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강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니까. 그날 밤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진짜 가족의 온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비록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피보다 진했습니다. 경수가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춘자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닌지 확인하곤 했습니다. 마루에서 들려오는 경수의 발걸음 소리,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경수는 마당에서 복실이와 새끼들을 돌보고 있었고 강춘자는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까만 새끼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조용했던 새끼가 갑자기 예전처럼 하늘을 보고 구슬프게 울어대는 것이었습니다. 왜 또 우는 거지? 경수가 새끼를 안아들며 당황했습니다. 새끼는 경수의 품에서도 계속 울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간절한 것을 호소하는 것 같았죠. 복실이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끼들까지 모두 함께 울어댔습니다. 평소에는 얌전했던 개들이 모두 밤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섬뜩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 경수가 강춘자를 불렀습니다. 강춘자도 마당으로 나와서 개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아이들이 왜 저러는 걸까? 강춘자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곧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강춘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엇을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강춘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동물들은 때론 사람보다 먼저 기억하고 알아본다고 하잖니. 혹시 저 아이들이 우리보다 먼저 뭔가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경수는 그 말을 듣고 새끼를 더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새끼의 울음소리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에 가까운 울음 같았거든요. 어머니, 혹시 이 새끼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수가 문득 그런 생각을 말했습니다. 강춘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내가 오기 전부터 계속 울어댔으니까. 그럼 지금은 왜 우는 거죠? 경수가 궁금해했습니다. 강춘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이제 임무를 다 마쳤다고 알리는 건 아닐까? 강춘자가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 경수는 그 말을 듣고 새끼를 바라봤습니다. 새끼는 여전히 울고 있었지만 그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작은 친구야. 경수가 새끼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저를 이곳으로 불러준 거구나. 복실이도 경수에게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잘 왔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죠. 강춘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데려왔구나. 우리 경수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구나. 어머니, 경수가 강춘자의 눈물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기쁜 눈물이야. 강춘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돼. 저 새끼가 왜 그렇게 울어댔는지 말이야. 경수도 이해했습니다. 그 작은 새끼가 자신을 이곳으로 부르기 위해 밤마다 울어댔던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대신 표현해 준 것 같았거든요.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을까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강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이제 내가 돌아왔으니까 더 이상 울 이유가 없지. 정말로 그날 밤을 마지막으로 새끼는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임무를 모두 완수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강춘자는 그 밤 마루에 앉아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되찾았는지를 말입니다. 경수야. 강춘자가 옆에 앉은 경수를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그 애가 가슴속에 내가 남아 있었다면 그걸로 된 거다. 경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고 했잖아요. 강춘자는 복잡한 진실의 매듭을 더 이상 주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숙이 누구인지, 경수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모든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수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거니? 강춘자가 물었습니다. 경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곳이 제가 속한 곳인 것 같아요. 그럼 일은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하시던 약초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강춘자는 그 대답을 듣고 만족스러웠습니다. 경수가 이곳에 정착해서 함께 살겠다고 하니 더 바랄 것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복실이와 새끼들은 모두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4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강춘자와 경수도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경수가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고 강춘자의 얼굴에도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밝은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경수와 함께 산에 오르고 저녁에는 마루에 앉아 하루 일과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수군거렸지만 이제는 경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성실하게 일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을 느꼈거든요. 경수 씨, 우리 허리 아픈데 좋은 약초 없을까요? 마을 안악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수는 강춘자에게 배운 약초 지식을 바탕으로 정성껏 상담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춘자 할매, 경수 씨, 군청에서 약초 강의를 해달라고 하네요. 요즘 전통 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강춘자는 그 제안을 듣고 망설였습니다. 평생 산골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경수가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함께해요. 어머니의 지식과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첫 번째 약초 강의가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죠. 강춘자는 처음엔 떨렸지만 경수가 옆에서 도와주니 용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에서 50년 넘게 약초를 캐온 강춘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춘자 약초 할매의 제자이자 아들 강경수입니다. 경수가 자신 있게 소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쳤습니다. 강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강춘자의 오랜 경험과 경수의 체계적인 설명이 어우러져서 참석자들이 모두 만족해했거든요. 할머니, 이 약초는 언제 캐는 게 가장 좋아요? 이런 증상에는 어떤 약초가 효과적인가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춘자와 경수는 정성껏 하나하나 답변해 주었습니다. 특히 경수는
미국에서 배운 현대적 지식과 전통 약초 지식을 연결해서 설명해 주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약초를 좋아하셨는데 요즘은 많이 아프셔서 못 다니세요.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뵐게요. 강춘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약초는 나눌수록 더 좋은 거니까요. 그날부터 강춘자와 경수는 마을의 새로운 명물이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약초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복실이와 새끼들도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까만 새끼는 경수를 따라다니며 산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밤에 울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죠. 저 새끼 덕분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 강춘자가 새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아이야. 어느 봄날 오후 강춘자와 경수는 산 정상에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펼쳐진 마을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강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어. 내가 돌아와서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진짜 가족을 찾았어요. 경수가 강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람들이 약초 강의를 들으러 온 것입니다. 가야겠네. 강춘자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네, 같이 가요. 경수도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복실이와 새끼들도 뒤따라왔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춘자와 경수를 보자 모두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아들분,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좋은 시간 만들어 보아요. 강춘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회관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춘자의 재미있는 경험담과 경수의 친절한 설명에 모든 사람이 즐거워했습니다. 약초는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 줍니다. 강춘자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과 사랑이에요. 경수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가장 좋은 약이라고 생각해요.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강춘자와 경수도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복실이와 새끼들도 마당에서 평화롭게 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네. 강춘자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매일이 감사해요. 경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강춘자가 경수를 그리며 바라보던 바로 그 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실이의 새끼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산골 마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강춘자와 경수, 그리고 복실이 가족까지 모두가 행복한 봄날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백구새끼의 역할이었습니다. 마치 경수를 이곳으로 불러오기 위해 밤마다 울어댔고 경수가 돌아온 후에는 조용해진 것이죠. 결국 피보다 진한 것이 정이라는 진리를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강춘자와 경수는 혈연 관계가 아니었지만 진짜 모자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져 있었거든요. 현재 두 사람은 함께 약초 강의를 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복실이와 새끼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